단 하루 만에 9.5%가 증발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1억 원이 하루아침에 9천만 원이 되었다면 그래도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부르실 수 있겠습니까? 43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기록. 1월 30일은 금 투자자들에게는 그야말로 피눈물이 흐르는 날이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믿었던 금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러분이 큰맘 먹고 산 황금 우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 내 몸 하나 젖지 않게 지켜줄 거라 믿고 산 아주 비싸고 튼튼한 우산이죠. 그런데 막상 폭우가 쏟아지니 어떤가요? 우산천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빗물이 머리 위로 그대로 쏟아집니다. 보호막인 줄 알았던 우산이 오히려 짐이 되어버린 꼴입니다. 사실 금은 주식보다 변동성이 적다는 의미에서 안전자산이라 불릴 뿐 절대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마법의 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상승장에서는 S&P 500 지수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처럼 가파른 포물선을 그리며 올라간 가격은 반드시 매서운 조정을 동반합니다. 인베스팅닷컴 메인 화면에 찍힌 4,763달러라는 숫자를 보고 가슴이 철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아니라 월가 큰손들이 시정을 흔들기 위해 만든 일종의 신기루 같은 숫자입니다. 실제 현물 가격은 고점 대비 15% 정도 빠진 상태죠. 제가 이틀 전 영상에서 10%에서 20%의 조정을 경고했는데 생각보다 그 타이밍이 너무나도 빨리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파랗게 멍든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참 무겁습니다. 누군가는 1년치 장사를 단 몇 달 만에 끝내고 수익을 챙겨 나갔지만 뒤늦게 포모에 빠져 들어온 개미들은 지금 탈출구 없는 미로에 갇힌 기분일 겁니다.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시장은 원래 탐욕이 가득 찼을 때 가장 냉정하게 변하는 법입니다. 금값이 이렇게 급락한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는 본질로 돌아갑니다. 단기 투자자들이 수익을 확정짓고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생긴 자연스러운 파도인 셈이죠. 다만 이번 파도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고 거칠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황금우산에 왜 구멍이 났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 건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실 이 폭우를 불러온 먹구름은 아주 먼 곳에서부터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거대한 폭락의 시작점은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함께 우산을 쓰고 있던 한 사람의 가벼운 말실수에서 시작되었죠. 전 세계 금값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그 치명적인 입방정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한마디가 어떻게 전 세계 투자자들의 지갑을 털어갔는지 그 기막힌 내막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단 한마디의 말값이 1,000조 원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지난 1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입술이 가볍게 움직이는 순간 전 세계 금시장에는 거대한 해일이 몰려왔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녹아내리는 걸 지켜보며 얼마나 허망하셨나요? 사실 이번 풍락의 도화선은 아주 사소한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자가 달러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데 걱정되지 않느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말투로 대답했죠.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짧은 문장이 금값 대폭락이라는 재앙의 방화쇠를 당긴 겁니다. 비행기로 비유하자면 조종사인 대통령이 갑자기 마이크를 잡고 지금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는데 저는 이 속도감이 아주 즐겁네요 라고 방송한 꼴입니다. 조종사가 비행기를 땅으로 쳐박겠다는데 가만히 있을 승객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장은 즉시 공포에 질려 달러를 내던졌고 미국 국채금리는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다음 날인 1월 28일 부조종사인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급하게 조종관을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강한 달러를 원합니다. 라며 긴급 수습에 나선 것이죠. 하지만
이미 시작은 조종사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유럽과 중남미, 중국 같은 거물급 승객들은 이미 비상 탈출구를 찾아 셀 아메리카를 외치며 미국 국채를 팔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이 아무리 미국 국채는 안전합니다, 제발 사주세요라고 사정해도 약발이 먹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종사인 트럼프가 뒤에서는 엄청나게 돈을 뿌리며 비행기 무게를 무겁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1,000를 주고 연봉 1억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2,000를 뿌리겠다는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척에 30조 원이나 하는 거대 전함을 25척이나 만들겠다며 돈을 물쓰듯 쓰고 있죠. 세금은 깎아주면서 나갈 돈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니 부조종사가 아무리 강달러를 외쳐본들 시장 눈에는 그저 허세로 보일 뿐입니다. 결국 이번 금값 폭락은 트럼프가 친 사고를 베센트가 수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괴한 현상입니다. 금값이 폭등하면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눈더미 같은 적자를 보게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베센트가 시장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리며 금값을 억지로 찍어 누른 겁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이들의 정치적 계산기 속에서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무서운 점은 조종사들의 싸움이 아닙니다. 비행기 뒷좌석에서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던 잔인한 청소입니다. 과연 누가 이 비행기에서 강제로 밀려나고 있는 걸까요? 조종사들의 난투국 뒤에 숨겨진 우리 주변 이웃들이 비명을 지르며 떨어져 나간 진짜 이유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50배. 여러분의 계좌를 단 1분 만에 0원으로 만들 수 있는 마법의 숫자입니다. 내 돈 100만 원으로 5천만 원어치 금을 샀다면 금값이 고작 2%만 떨어져도 여러분의 원금은 흔적도 없이 증발합니다. 이번 폭락장에서 비명을 지르며 쫓겨난 분들 대부분이 바로 이 50배의 덫에 걸린 분들입니다. 시장은 이들을 아주 잔인한 용어로 부르죠. 바로 겁먹은 손, weak hands라는 겁니다. 남들 다 돈 벌 때 구경만 하다가 꼭대기에서 조급함에 등 떠밀려 들어온 분들이 가장 먼저 타격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들은 금의 가치를 믿은 게 아니라 그저 더 비싸게 사줄 누군가가 나타나길 바랐을 뿐이라는 겁니다. 시장은 아주 냉혹한 정원사와 같습니다. 정원사가 예쁜 꽃을 크게 키우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영양분을 뺏어먹는 잡초를 사정없이 솎아내는 일입니다. 여기서 잡초란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 확신 없이 분위기에 휩쓸린 투자자들을 말하죠. 이번 9.5%의 폭락은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닙니다. 시장이 몸집을 가볍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설계한 대청소 시간이었던 겁니다. 가격이 살짝 흔들리자마자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의 스톱로스는 줄줄이 터졌고, 이는 곧 알고리즘의 매도 폭격으로 이어졌습니다. 기계는 피도 눈물도 없이 물량을 던졌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의 소중한 자산이 거름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자본의 생태계는 원래부터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개미들이 공포에 질려 건진 물량을 누군가는 아주 낮은 가격에서 입을 벌리고 받아먹고 있죠. 나만 당한 것 같다는 생각에 밤잠 설치지 마세요. 이 잔인한 속가내기 과정은 자산 시장이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통과 의례와도 같습니다. 잡초가 뽑혀나간 자리에야 비로소 진짜 튼튼한 뿌리가 내릴 수 있는 법이니까요. 고래들은 이 과정을 통해 시장의 부채를 털어내고 다시 가볍게 날아오를 준비를 마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어쩌면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할 가장 비싼 수업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고통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게 더 무서운 현실입니다. 만약 아시아나 유럽 시장에서 알고리즘 매도가 한 번 더 작동한다면 지하실 아래에 더 깊은 바닥이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잔인한 상황이 과거 역사의 어느 한 장면과 판박이처럼 닮아 있다는 겁니다. 50년 전의 기록을 들춰보니 지금과 똑같은 비명과 똑같은 절망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유령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단순히 과거의 반복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결정적인 반전이 숨어 있는 걸까요? 1974년이라는 거울 속에 비친 2026년의 진짜 운명, 그 충격적인 평행이론의 실체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무려 47%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50년 전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가 마주했던 금값 폭락의 성적표입니다. 1974년의 유령이 지금 2026년의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당시 금값은 3년 동안 460%나 폭등하며 기세를 올렸지만 돌아온 건 20개월 연속 하락이라는 잔인한 현실이었죠. 금값이 반토막 나는 걸 지켜보며 당시 투자자들은 금의 시대는 끝났다며 우산을 내던지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 뒤에 무엇을 기록했을까요? 그 지독한 폭락장 이후 금값은 무려 8배가 더 올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14.9%의 조정이 50년 전 그날의 복사판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절망하며 시장을 떠나야 할까요? 아니면 쏟아지는 비를 견디며 우산을 고쳤어야 할까요? 하지만 50년 전의 황금 우산과 지금의 우산은 겉모습만 같을 뿐 속사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1974년의 미국은 아주 날렵한 청년이었습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고작 30%밖에 되지 않았죠. 비행기로 치면 아주 가벼운 기체였기에 조종사가 마음만 먹으면 금리라는 브레이크를 꽉 밟아 금값을 단숨에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6년의 미국 비행기는 어떤가요? 부채 비율이 무려 120%에 달하는 초고도 비만 상태입니다. 여기서 금리 브레이크를 조금만 세게 밟아도 기체 자체가 공중분해될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즉, 지금의 조종사는 50년 전처럼 금값을 마음대로 조절할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주변 상황도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974년에는 베트남 전쟁이 끝나가며 평화의 기운이 돌았고 전 세계를 괴롭히던 오일 쇼크도 진정되던 시기였습니다. 우산을 때리던 비구름이 서서히 걷히던 때였죠. 그런데 2026년 트럼프 정부는 어떻습니까? 전쟁을 끝내기는커녕 베네수엘라와 이란으로 전선을 넓히고 그린란드까지 차지하겠다며 군대를 보냅니다. 비구름은 더 짙어지고 천둥번개까지 치고 있습니다. 배터리 경제의 핵심인 원자재 가격은 여전히 천장을 뚫고 있고 종이화폐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폭락의 모양새는 50년 전과 닮았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처한 실질적인 위기는 훨씬 더 거대하고 복잡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흔들리는 이유는 금이 가치를 잃어서가 아니라 종이 화폐의 가치를 억지로 지키려는 세력들의 마지막 몸부림 때문입니다. 시장은 지금 1974년의 차트를 들이밀며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반토막 날 수 있으니 빨리 도망쳐라고 겁을 주며 여러분의 황금 우산을 뺏으려 하죠. 하지만 비행기의 엔진은 이미 과열되었고 달러라는 연료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 거대한 폭풍우를 견뎌낼 수 있는 건 구멍난 황금 우선뿐이라는 사실을 진짜 부자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잔인한 폭락장의 끝에서 과연 누가 최후의 미소를 짓게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벌이는 2200조 원짜리 거대한 도박판, 그 마지막 설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건 이 위험한 게임의 결말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2200조 원. 대한민국 1년 예산의 3배가 넘는 이 천문학적인 돈을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바다 위에 거대한 표적지를 만드는 데 쏟아붓겠다고 합니다. 한 척에 30조 원이나 하는 구식전함을 25척이나 건조하겠다는 이 황당한 계획은 사실 미국 경제라는 거대한 비행기에 시한폭탄을 설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세금은 깎아주면서 지출은 미친 듯이 늘리는 이 모순적인 도박판에서 과연 여러분의 달러는 안전할 수 있을까요? 지금 금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우리 눈앞의 그래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너져 내리는 달러의 신뢰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비바람이 더 거세질 게 뻔한데 우산에 구멍이 좀 났다고 해서 길바닥에 버리고 맨몸으로 서 계실 겁니까? 트럼프의 이 무모한 도박은 결국 셀 아메리카라는 거대한 흐름을 멈출 수 없게 만들 겁니다. 유럽과 중국, 중남미의 큰손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라는 종이 조각보다 차갑고 묵직한 금덩어리가 결국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들은 지금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개미들의 물량을 아주 조용히 그리고 아주 싸게 쓸어 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금값이 폭락했다며 언론이 떠들썩하지만 정작 부자들은 이 바겐세일 기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입꼬리를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금값이 다시 예전처럼 V자로 곧장 튀어 오르기는 어려울지 모릅니다. 겁에 질린 사람들의 물량이 해소되는 기간 조정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원칙을 가진 투자자에게 이 시간은 고통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비싼 몸값 때문에 차마 사지 못했던 금을 가장 매력적인 가격에 채워 넣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1971년 단돈 35달러였던 금이 5,600달러까지 160배가 오르는 동안 평탄한 길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폭락과 좌절이 있었지만 결국 끝까지 우산을 쥐고 있던 사람만이 황금빛 태양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지금의 폭락은 시장이 여러분을 퇴장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 테스트하는 과정입니다. 미국의 부채가 줄어들지 않고 트럼프의 도박이 계속되는 한 금의 시대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조정이 끝나면 우리는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상승장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공포에 눈이 멀어 황금우산을 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마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고 자산을 키우는 든든한 파트너 머니잼은 언제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분석이 불안한 마음을 다잡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날카롭고 따뜻한 분석을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도록 머니잼이 늘 곁에서 가장 맛있는 경제 지식을 구워드릴게요.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머니잼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